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 선비들의 사랑 이야기, 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창작 시나리오로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엿장수와 절세미녀. 때는 518년 백제 땅 계백현. 고구려와 국경이 멀지 않은 이곳은 지금의 고양시입니다. 어떤 20대의 젊은 엿장수가 마을을 다니며 엿을 팔고 있었죠. 엿 사시라! 맛있는 엿이 왔으니 엿 사시라! 엿장수는 엿을 팔러 다니면서 사방을 기웃거렸어요. 엿장수의 발음이 이상해서 아까부터 순찰을 돌며 엿장수를 지켜보던 백제의 군졸 둘이 다가오며 엿장수를 불렀죠. 여보시오, 엿장수! 엿장수가 돌아보니 군졸 둘이 서 있었어요. 순간 엿장수의 얼굴에 긴장하는 표정이 지나갔어요. 그 엿이 어디서 만든 것이오? 집에서 만들었어요. 힘들게 경기도 말을 하려는 것이 역력해 보였어요. 군졸들이 킥킥거리고 웃으며 엿장수를 흉내내었고 집이 어디입니까?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엿장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헛기침을 했죠. 이 사람 뭐하고 있어? 엿 만드는 집에 가보자니까? 그때 엿장수가 엿판으로 냅다 군졸들을 후려 갈기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엿을 뒤집어 쓰고 넘어졌던 군졸들이 일어나 뒤쫓기 시작했어요. 아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어이씨,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도망가던 엿장수는 어느 부잣집으로 보이는 담을 가볍게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때 마침 별당 후원을 거닐던 그 집의 딸인 한주와 정면으로 마주쳤고 엿장수는 놀라는 한주의 입을 막고 별당으로 한주를 번쩍 안고 들어갔어요. 별당 안으로 들어와 한주를 내려놓은 엿장수는 한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상황이 급해서 아기 씨께 실례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놀랍고 얼떨떨한 상황에서도 한주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말투로 보아 분명 이 지방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러나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어린아이같이 더듬거리며 애를 쓰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내의 모습이 마치 광대 같았죠. 말투가 마치 광대 같구려. 어디 놀이터에서 도망 나왔어? 억지로 경기도 말투를 쓰지 말고 편하게 말하시오. 웃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엿장수는 일단 안심이 되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림은 내래 고구려에서 도망왔시오. 그렇지만 내래 큰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아기씨의 안녕은 걱정 마시라요. 밖이 조용해지면 내래 가갔으니 걱정 노르시라요. 남의 집 담을 넘어온 사내를 어찌 믿으라는 거요? 한주는 말하면서 사내를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겉모습은 허름했지만 사내의 외모가 범상치 않아 보였죠. 무슨 사연으로 담을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주의 속으로는
이미 경계심을 풀어줬어요. 그때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사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를 구해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가시오. 한주가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자 군졸 둘이 서 있었어요. 저 한주 아기씨, 혹시 이 집에 엿장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엿장수라뇨? 무슨 말입니까? 아유, 이 사람아! 옆판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놈이 엿장수인지 생선장수인지 아기씨가 어찌 알겠나? 아기씨, 혹시 여기 사내가 한 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내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보았어. 그때 군졸 하나가 대문 안을 기웃거렸고 뭐 하는 짓이오? 내 말을 못 믿는 것이오? 아닙니다. 어찌 저희가 한주 아기씨 말씀을 못 믿겠습니까? 하면 왜 집안을 기웃거리는 것이오? 저 위험한 놈이니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여보게, 그놈이 더 멀리 도망치기 전에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세. 군졸들이 돌아올 때까지 엿장수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여차하면 군졸들을 해치고라도 도망갈 생각이었죠. 한주가 군졸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별당으로 돌아오자 그때서야 별당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인의 방답지 않게 소품이 별로 없이 간촐했고 책이 많이 있었고 엿장수의 눈에 책상에 펼쳐져 있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대의 직업이 엿장수요? 한주는 자신을 한 손으로 들쳐안았던 이 늠름한 사내가 엿장수라는 것이 믿어지진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아니라요. 그런데 디금 읽는 책이 천부경입니까? 한주는 깜짝 놀랐어요. 천부경은 구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책이었어요. 주나라의 주역은 알아도 천부경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았었기에 이해를 할 수 없어도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범상한 사내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한주는 사내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졌죠. 천부경을 아시오? 몇 번 읽었디요. 한주는 처음으로 사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큼직큼직하게 잘생기고 윤곽이 뚜렷한 사내의 얼굴에선 총명함과 용맹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죠. 한주는 어젯밤에 용을 잡아먹고 산다는 이심이가 자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어요. 한주는 그 꿈이 이 사내를 만나는 것을 알려주는 현몽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럼 천부경을 읽었다고 하니 내가 하나 물어보겠소. 천부경의 시작이 일시무시일이고 마지막이 일종무종일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오? 엿장수도 처음으로 한주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고구려의 궁궐에서도 어디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절세의 미인이었고 거기에 박식함과 현명함까지. 엿장수는 순간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것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거이 나도 모릅니다. 그디오 내 생각으로는 그거이 세상이 돌아가는 순환의 이치라고 생각하디오. 한주는 처음 보는 이 사내가 마음에 들었고 사내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사실 내래 고구려의 태자입니다. 믿디 않으시겠지만 사실이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주는 태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태자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태자가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현주를 바라보았고 둘의 시선이 마주치면서 불꽃이 튀었어요. 첫눈에 콩깍지가 씌운 두 사람은 그날로 100년 가약을 맺었죠. 태자는 한주와 함께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번쩍 정신이 들었고 부왕인 문자명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백제까지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부인, 나는 오늘 고구려로 돌아가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왕이 위독하신데 왜 마음이 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래 빠른 시일 내에 대군을 몰고 가시오. 그리고 그대를 덩식으로 나의 왕후로 맞이할 것이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라요. 제 걱정은 마시고 몸 조심하십시오. 태자는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태자가 고구려로 돌아간 지 얼마 후 부왕인 문자명왕이 사망을 하였고 뒤이어 태자가 왕위에 올라 안장왕이 되었어요. 안장왕은 단 한순간도 한주를 잊은 적이 없었죠. 당장 군사들을 백제로 보내 계백현을 점령하고 한주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안장왕은 현명한 군주였으므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염탐을 하러 백제에 잠입했을 때도 쉽게 발각이 됐을 만큼 백제의 국력은 견고했으므로 우선 밀정들을 백제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 백제의 국경이 어드레 안에 무슨 변화가 있드나?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주 아가씨는 보았네. 특별한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안장왕은 마음이 급했지만 도무지 백제로 쳐들어갈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애타는 시간이 흘러갔죠. 그 사이 백제 계백현에는 새로운 태수가 부임해 왔어요. 헌데 새로 부임한 태수가 매우 호색한이었어요. 태수는 부임하자마자 관기들을 불렀으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자 태수의 마음을 읽은 관리 하나가 태수에게 귀뜸을 해주었어요. 성 밖에 한씨라는 지역에 유지가 있는데 그 한씨의 딸이 보기 힘든 절세 가인입니다. 그래, 당장 그 집에 가보자꾸나. 태수는 관리와 함께 당장 한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씨의 딸을 불러보니 과연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절세 가인이었죠. 태수는 한주에게 한눈에 반하게 됐어요. 과연 듣던 대로 천하제일이구나. 지금 당장 관으로 가서 나와 혼인을 올리자꾸나. 저는 태수님과 혼인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주의 대답을 들은 태수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감히 지방의 유지 따위가 태수의 청혼을 거절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호색한이었던 태수는 슬며시 군침이 돌았고 네가 나와 혼인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에게는 이미 100년 가약을 한 정혼자가 있습니다. 정혼자가 있다는 말에 태수는 입맛을 쩍 다시며 인상이 찌그러지자 그때 관리가 태수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했어요. 귓속말을 듣던 태수는 얼굴에 다시 교활한 미소를 보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좋다. 네 정혼자가 누구냐? 네 정혼자가 누구인지 말하면 내 청혼을 취소하마. 한주는 당황했고 자신의 정혼자가 고구려 태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신뿐 아니라 집안이 멸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죠. 내가 듣자하니 얼마 전에 고구려 첩자가 이곳에서 도망친 적이 있었다는데 네 년이 그놈과 내통을 했구나. 처년을 당장 끌고 가서 하옥시켜라. 이 소식은 첩자를 통해 고구려 안장왕에게 즉각 전해졌고 안장왕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안장왕은 대신들을 소집하여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죠. 내 사정이 이러하나 그동안 고구려의 안위를 위해서 백제에 쳐들어가디 않았소. 내래 요즘엔 잠도 안 와서 죽겠소. 누가 방안이 있으면 말해보라우. 그러나 대신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래 한주 아가씨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천금과 만호우의 상을 내리갔소. 누가 나서보라우. 그때 장군 을밀이 나섰어요. 그는 명제상 을파소의 후손이었고 그의 신부는 평민이었으나 전장에서의 수많은 공로로 대장이 된 사람이었죠. 소장에게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을밀장군 말해보라. 우선 저는 천금 만호우 같은 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전하의 동생인 안하공주님과 혼인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안하공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왕께서 한주 아가씨를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하공주님과 혼인을 허락하시면 제가 한주 아가씨를 구해오겠습니다. 안장왕은 동생인 안하공주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 하더라도 한주 아가씨를 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동생의 혼인을 자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아나가, 네 생각은 어떠냐? 소녀도 오래전부터 을밀장군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안장왕의 명을 받은 을밀장군은 병사 5,000명을 거느리고 배를 이용해 한강을 통해서 계백현으로 접근했습니다. 계백현에 도착한 을밀장군은 별동대 20명을 조직해 배에서 내렸고 나머지 군사들은 배에서 잠복하며 을밀장군의 신호를 기다렸어요. 별동대는 한 명씩 성으로 잠복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마침 그날이 태수의 생일이었어요. 태수는 잔치를 열고 무희와 악사들을 불러 성대하게 잔치가 절정에 올랐을 때 한주가 끌려 나왔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수를 쏘아보았죠. 흥! 소년 눈빛 좀 보게나. 네 잘못을 알겠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소. 내가 네 년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마. 나의 청혼을 거절한 것이 첫 번째요. 고구려의 첩자와 내통한 것이 두 번째다. 하지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나와 혼인을 하겠느냐? 한주가 대답 대신 시를 한 수 읊기 시작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이미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저 처년을 당장 끌어다가 차명을 하라! 그때 잔치에 초대되어 음악을 연주하던 악공들이 일제히 악기 속에서 칼을 빼내어 주변의 백제 병사들을 공격하면서 외쳤어요. 고구려의 대군이 백제를 쳐들어온다!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손님들과 관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을밀장군의 신호와 함께 배에 숨어있던 5,000의 병사들이 계백현을 함락하고 을밀장군이 한주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소정은 고구려의 무신 을밀이라 합니다. 한주 아가씨께서 고봉산 봉화대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면 폐하와 고구려의 대군이 아가씨를 구하러 올 것입니다. 이곳은 소장이 맡을 터이니 날래에 봉화대로 가시라 하오요.
한주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고봉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렸어요. 봉화가 올라오는 것을 본 안장왕은 고구려의 대군을 몰고 한강 이북의 백제 땅을 점령하며 바람같이 봉화산에 올라 한주와 재회했고 을밀 장군과 안악공주도 혼인을 하여 고구려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엿장수와 절세미녀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위의 설화는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구한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옛 문헌인 해상잠록을 이용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한시미녀와 안장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화를 읽다 보면 어딘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네요. 한주가 읊었다는 단심가도 고려말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응하여 읊은 단심가와 거의 동일하네요. 과연 어떤 것이 원조일까요? 당연히 시대적으로 앞서 있고 역사적 근거도 있는 한시미녀와 안장왕이 원조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